현대차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현대차가 지금 뭐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1월 달에 엄청나게 또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또 주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현대차를 이제 로봇 기업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개인들의 이제 어떤 열망이 있는데 현대차는 좀 자동차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목표가 올리는 거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올리는 것보다는 좀 굼뜨게 올려요. 아직도 옛날 생각하는 에너지가 좀 일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현대차가 엄청 비싸냐? 뭐 PER이 뭐 20배, 30배 가냐? 안 그래요. 다른 로봇주들을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 달나라에 가 있는 밸류에이션들이잖아요. 이미 화성 가 있던데요. 이미 화성 가 있죠. 근데 현대차는요, 선행 PER이 10배, 11배밖에 안 돼요. 근데 로봇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는 각자의 상상 능력에 따라 다르죠. 근데 분명한 건 그거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에 있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해요. vs 테슬라. 그럼 테슬라에 대항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완성차 기업. 그리고 앞으로는 로보틱스 회사가 되는데 왜 여기다가 밸류를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넣어줘야죠. 테슬라가 우리 선행 PER 이런 거를 볼 때 얼마에 있었습니까? 200배. 20배가 아니고 200배예요. 현대차 지금. 근데 거기 테슬라 맨날 영업이익 나올 때 뭐 얘기해요? 전기차가 뭐 잘 안 팔렸네, 뭐 생각보다 잘 안 나가네, 기대보다 낮았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만 잘 버텨요. 왜 그래요? 완전 자율주행의 기대감, 로보틱스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거기는 다 밸류 쳐주고 왜 현대차는 안 쳐줘요? 우리는 여기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있잖아요. 자체로 한다는 것도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또 올라온다며 다 쳐줘야죠. 그런 과정에서 또 정의선 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20%를 팔 수도 있는 그런 국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그룹의 문제가 뭐예요? 순환출자고죠. 그거를 딱 자를 수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갖다가 늘린다고 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판 그 매각 그 대금을 가지고 상속세 그것도 좀 납부하고 현대 모비스 지분도 좀 납부하고 그러면은 더 나이스하게 바뀌어버리잖아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자체도. 현대차 배당도. 배당 수익률도 현대차 주가가 저렇게 올라와서 이제 2%대로 내려갔지만 예전에는 4%, 5%대였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배당 수익률이 역수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배당 수익률이 좋죠. 왜? 주가가 그만큼 현대차만큼은 덜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훨씬 뭐 PER 이런 거 말고 sum of parts 가치 합산 방법으로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뭐 KB증권인가 어디서 리포트가 나온 거 봤더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뭐 몇십 년짜리 DCF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법이거든요. 20년 걸 쫙 추정해가지고 뭐 1년도 맞추기가 힘든데 사실 20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길게 놓고 봐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지분 가치를 산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현대차 그룹 지분 가치 산정에 넣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지분 가치를 상당히 높게 쳐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거보다 반밖에 안 쳐주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도 더 높게 쳐주는 사람. 각양각색이잖아요. 크네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걸 수십 년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골프 칠 때 드라이버석에서 골프를 치면 여기서 약간 비스듬하게 쳤는데 이쪽으로 가고 요만큼의 차이가. 조금 차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채권 얘기할 때 뭐 2년채짜리도 있고 10년채짜리 있고 30년채짜리 있잖아요. 이 30년채, 10년채라는 얘기는 뭐냐면 긴 거예요. 드라이버. 여기서 조금만 잘못 치면요. 완전히 다른 동네로 가. 밸류에이션이 기업 가치가 완전히 고무줄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뭐 10년 이렇게 놓고 추정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짧은 채 가지고 쳐보세요. 뭐 9번 아이언이나 P 뭐 이런 거 가지고 치시면 뭐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왜? 채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지금 만약에 한 달 후에 환율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맞출 확률이 크죠. 근데 6개월,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맞출 확률이 클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또 거기에서 나온 가치를 가지고 할인을 해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업 가치가 그거다라고 해도 그걸 고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줄 거냐인데 제가 딱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밸류를 지금 너무 안 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로보틱스 주가들 날아간 거 보세요. 여기서 잠깐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매출도 별로 없고 신생 기업이고 뭐 이런 회사들 볼 때 보는 척도예요. 우리가 PER, 뭐 PBR 이런 것만 안 보고 매출 대비해서도 봐요. 매출 대비.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쭉
떴네요. 여기 평균이 프라이스 테일즈 1.57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 기업들이 많으니까 매출이 아직 덜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죠? 좀 많이 쳐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2.7배로 쭉 올라와 있잖아요. 코스닥이 2.7인 예, 거죠. 코스닥이 네. 2.7. 근데 코스피는 성숙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죠? 0.67배가 평균이었어요. 평균이었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1.1배까지도 많이 왔어요. 평균보다는 뭐 많이 왔어요. 주가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근데 로봇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2.7이 아니에요. 저 지금 화성에 가 있다. 그런데 왜 현대차는 왜 화성을 안 보내고 그렇게 짜게 봐줘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예전에 경험칙상 어떤 이런 버블이 터질 때의 신호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뭔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고 싶거든요. 아, 그래,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은 참 좋지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시그널들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런 차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는 변동성 지표잖아요. 네. 미국에서 시장에 보는 건 대표적인 게 빅스라는 게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요거에 있는데, 보면은 최근에 주가는 올랐는데, 변동성도 같이 올랐어요.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저 맨 끝에 있는 저거 말하는 예, 거죠. 이거예요, 이거. 50.7까지 이렇게 변동성 지표가 우리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그 치면 나옵니다. 네. 근데 아니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변동성 지표가 왜 올라가요? 미국은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간다 그럼 빅스가 15 내외에서 진동밖에 안 해요. 변동성 지표가 20, 25 지난번에 막 주가 빠질 때 보면 변동성 지표가 엄청 올라가요. 그건 뭐예요? 주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변동성 지표 미국은 30일 앞에 어떻게 될 거냐. 움직일 것 같다. 그럼 뭐예요? 여기 보호장치를 많이 걸어놓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많이 걸어놔요. 그러면 변동성 지표가 좀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변동성 지표가 같이 올라가. 희한하죠. 뭐예요? 불안한데? 불안한 상승? 불안한데 네, 불안한 상승. 최근에 포모가 돈 들어와가지고 이게 너무 밀어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예. 그리고 변동성이 실제로 커졌잖아요. 아까 무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슨 개별 주식도 아니고 뭐 하루에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가 그 다음날 또 바로 백업하고 이게 뭐 본 적이 없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멀쩡한 때 평상시에. 그걸 좀 그 변동성 지표로 지금 발현되고 있다. 조금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죠. 네. 이게 정상입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이런 수준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있잖아요. 보통 때에 지금 2배가 변동성 지표가 커져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걸요. 미국 장 보다가 괜찮았다고 보니까 막 왕창 빠져 있고 어느 날은 왕창 빠질 것 같아. 그런데 일어나면 괜찮고 계속 되고 있는데 미국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서 지금 물음표가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연준 의장 지명자가 왜 파냐, 비둘기 파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확실한 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 유동성을 줄인다. 저소지에 물을 뺀다는 얘기. 저소지에 물 빼는데 수도꼭지만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수도꼭지는 단기금리 인하인데. 그럼 뭐예요? 장기금리나 이 유동성은 점점 빠지는 그런 거 보면 성장주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리고 AI 뭐 실적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이던스가 좀 괜찮은 데가 나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와 우리는 선행 PER로 뭐 25배, 35배 이 선으로 봐주고 있었는데 이 미치지를 못할 것 같네? 이러니까 또 저렇게 흔들거리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변동성에는 주의하자. 그러니까 이런 때는 누가 이깁니까? 안 후달리는 사람이 이겨요. 후달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버리지 많이 쓰는 사람, 신용 많이 한 사람, 미수 많이 한 사람. 이미 증권사들은 신용이 목에 차가지고 거의 이제 신용받기 쉽지 않을걸요? 맞아요. 30조까지 와가지고. 다 제한을 걸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사요? ETF에서 들어오는 포모 작업만 기다려야 돼요. ETF 자금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어나고 있죠. 왜? 부동산 저렇게 막아버리고 부동산 쪽 매물이 저렇게 급증한다면서요. 꼭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자금들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작년에 이미 큰 판이 변화한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할 거다라고 제가 목차에서 크게 잡아서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계 자산에 있어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70%, 네. 65%. 예. 미국을 봐라. 우리 자본시장 쪽으로 넘어와야지. 너무 당연한 건데 넘어올 거다. 왜? 아니 기업들의 ROE가 10%가 넘어갈 건데 당연히 거기 뭐 2, 3% 가지고 되겠냐. 쉽지 않고 부동산 이제까지 뭐 매년 뭐 많이 올라간 거 다 아는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어포더블 하지 않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 맨날 대출 이자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쓸 돈이 없잖아요. 그 쓸 돈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자꾸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로 나가잖아요. 네. 예, 그게 뭐예요? 그 집값 고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시장한테는 좋아요. 그쵸.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우리 시장이 될 건데, 뭐 지금은 이제 단기 변동성이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타이밍이니까 변동성이 유의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익 많이 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할 거다. 근데 주변에 있는 무슨 이상한 기업들 주가만 많이 올라간 회사들, 네. 저는 뭐 달갑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맨날 이제 이런 그래프를 시청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흥분 상태에 있느냐, 탐욕 상태에 있느냐, 어디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넘어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강권의 의식주주로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네. 제가 탐욕 이제 3단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더 줄이는 게 어떤가. 왜? 미국도 보세요. 어제 주가가 저렇게 빠졌는데 올라간 주식도 많았어요. 그럼 올라간 데는 뭐예요? AI 외에 뭐 괜찮은데. 순환 정세가.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고 네. 뭐 그런 회사들 또 있잖아요. 그동안 안 쳐다봤던 이런 주식들. 우리 시장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뭐 테크 쪽은 좀 밀린다고 해도 안 쳐다봤던 주식들. 최근에 SK텔레콤 주가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뭐예요? 네. 안 쳐다봤던 통신주들이 주식이잖아요. 방어주잖아요. 대표적인 방어주. 경기 방어주들. 네. 그런 거죠. 그런 쪽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 좀 낮은 거, 탄탄한 거. 뭐 6배, 7배짜리 아직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법 이제 1차, 2차, 3차 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 지금 강제하고 있잖아요. PBR 0.8배 이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그거에 해당할 수 있는 회사들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그리고 자산주 최근에 엄청 뛰고 있잖아요. 제 이제 유튜브에서도 자산주를 한번 특집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올라가는 거로만 보면은 뭐 천일고속이 됐든 동양고속이 됐든 대성산업이 됐든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거기서의 대장은 신세계라고 그랬어요. 아니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 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산 가격만 뛰면 뭐예요? 그 주주한테 돌아와야지 그게 주주 돈이지. 아니 주주한테 돈 줄 생각 안 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뭐하러 사요? 근데 신세계는 주주 환원이 가능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뭔가 좋아지면 그나마. 그래서 자산주 뭐 이렇게 뛰는 것도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볼 때도 그냥 뭐 덩달아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뭐 매일 상치고. 그리고 주가 올라갈 때는 가벼운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또 어때요? 훅 내려오죠. 훅 내려오잖아요. 번지 점프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신세계 같은 데는 강남 고속터미널에 대한 지분도 제일 크고, 그리고 주주 환원이나 뭐 여기로도 갈 가능성이 등 떠밀려 가든 뭐 어쨌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괜찮죠.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도 여기도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주식들을 보실 때는 이제 이익 좋아지는 것도 보시고 주주 환원 이쪽에서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탐욕 정상 부분 뭐 근처 어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제 다양한 K 증시에 대한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우리 2월달 이제 초임인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좀 대하면 좋을까, 좀 정말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저는 이런 거예요. 항상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면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 이걸 항상 견주어 봐야 된다. 지금 주가가 5,300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졌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점점 줄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줄죠. 근데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위험은 높아지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위험은 높아지고 있고, 그걸 항상 견뎌서 자기가 얼마 정도의 위험 자산을 갖다가 배팅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위험이 높아지는데 걷다가 막 전세 자금을 지르면 그거는 잠을 못 자잖아요. 돈 벌기 전에 건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위험해지는 국면이다. 그러면 배팅 많이 했던 거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 다 팔면 뭐 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고요. 그죠? 여기서 기회가 있다니까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어요.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들어올 때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번에 보세요. 은 30% 빠질 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마진콜 돼가지고 잠적하든지 뭐 한강 가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탐욕 부분에 있고 변동성이 많아지는 부분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위험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